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강이고요. 잘못 써져 있네요. 5강 공정관리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관리 기법에는 최초의 간트 차트가 나오는데요. 간트 차트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PRT, CPM하고 간트 차트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간트 차트는 일정 관리를 위해 바 형태의 도구로 각 업무별로 업무의 시작과 끝을 그래픽, 즉 막대기로 표시해서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차트다 라고 교재에 아마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는 실제 작업량이라든가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막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일정관리 기법 중에 하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요약제는 안 나왔는데 간트 차트의 분류에는 작업기록표, 작업계획표, 능력활용, 진도관리에서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용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각 작업의 전체 공정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작업의 공정시간을 이용해서 전체 작업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각 작업 간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을 알 수 있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관계, 유기적인 연결성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잘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PRT, CPM이 나오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트 차트의 기호에는요, 게시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게시일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 위치부터 약간 역기억자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개시 완료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은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정된 작업 기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량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다 20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됐다 그러면 완료가 돼야 될 수량은 이렇게 30개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체크된 일자는 이렇게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작업 지연을 위한 회복 예정 시간이 얘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놓습니다. 그냥 막대기 위에 이런 식으로 네모칸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회복을 예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료된 작업은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끔 얘만 나왔던 것 같아요. 7번만 나왔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간트 차트 작성을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얘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입니다. 1급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작업 오더를 위한 리스트, 현재 진행된 작업 위치 정보 필요하고요. MRP 시스템으로부터 발행된 계획 오더 리스트, 얘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캐피시티, 즉 능력이죠. 능력, 이용 가능한 능력에 대한 리스트,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 데이터로부터의 표준 시간, 그리고 각 작업을 알 수 있는 작업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기계 대수와 가동시간 정보, 즉 작업장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다.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는 요 한계라고 부르는 단점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트 차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정 계획을 막대기로 순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막대기로 표시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쵸?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연한 변경이 어렵다. 그 다음에 복잡하고 세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부적합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유기적인 연결성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후 통제 및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네트워크 기법 별 3개짜리입니다. PRT, CP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법 자체가 간트 차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의 순서, 소요기간, 기타 제반 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를 함으로써 1차적 주공정 및 여유 공정을 산출해서 대상 작업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래서 PERT와 CPM이 있는데 원래는 PERT 따로, CPM 따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PERT 슬러시 CPM 해가지고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PERT라는 거는 원래는 미 해군에서, 미 국방성이죠, 해군에서 폴라리스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일정 계획 통제 관리를 위해 개발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PERT는 활동 소요 시간에 대한 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PERT 코스트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에 바로 다룰 텐데, 간트 차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사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PERT 코스트는 PERT 타임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나마 PERT 타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타임을 제가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CPM 보고 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은 1957년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는 두퐁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퐁사에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에 만들어진 게 CPM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 건설 및 설비 보존에 사용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발 산업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프로젝트 내 활동이 소요 시간이 확정적인 경우에 사용이 된다. 안정적인 산업에 많이 쓰인다 라는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기법은요,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뭐죠? 작업의 완료 시간 표시죠. 표시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시작 표시, 노드라고 봅니다. 노드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크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점선으로 된 건 선후 관계만, 명시적인 관계만 표시하는 거고요. 위에처럼 실선으로 된 게 실제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갖다가 그 순서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TE는, 여기서 용어를 TE는 TL과 TE가 있는데, TE는 가장 단계에서 빠른 예정일을 TE, 그죠? early죠, early.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기대 예상 시간이고요. TL은 늦게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L 자체가 latest거든요. 가장 늦게 하는 늦은 완료일이죠. 가장 빠른 예정일에서 가장 늦은 완료일, 이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우리가 slack, 여유라고 부릅니다. TE와 TL, 요 표시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교과서에는 다 있을 겁니다. 자, PERT 타임은 1급에서 좀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T 타임에서 낙관 시간, 정상 시간, 비관 시간, 기대 시간이란 게 있고요. 공식 자체를 보시면 TE는 여기 나오죠. TE는 좀 크게 써볼까요? TO 낙관 시간 더하기 4TM, 정상 시간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비관 시간 TP입니다. 얘를 갖다가 6으로 나누라 이거죠. 6으로 나누라. 6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대 시간이라 부른다. 공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도 있고요, 분산도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 시간은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됐을 때의 시간, 비관 시간은 가장 에러가 많이 나고 불량이 났을 때의 시간, 그 다음에 정상 시간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우리가 최빈값을 얘기하는 거죠. 기대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상기 견적법을 봤고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계산 일정 계산 보겠습니다. 아마 교재에 거의 다 지금 얘랑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십자가를 먼저 그리시고요. 다 그 공정마다, 노드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요 앞에가 T이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위에가 T이고요. 여기가 TL입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TE와 TL을 채워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채워져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0에다가 2단계의 TE는 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0에다 2를 더하니까 얘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됐다고요? 2가 된 거죠. 2와 3을 더해서 5가 된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얘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뭐가 있냐? 여기 있죠.
전진 패스일 때는 최대치. 왜냐면 만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길에서 더해져서 왔을 때는 최대치가 오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후진 패스일 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갈 때는 뭐가? 그렇죠. 최소치가 맞는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LS, TE, TL 우리 아까 썼는데 여기 ES, LS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사이의 뺀 값을 LS에서 ES, TL에서 TE를 빼면 거기서 슬랙이라는 여유가 나온다. 하지만 주공정은 이 두 개를 빼면은 무조건 다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 2 여기서 볼까요? 1, 2, 3, 5, 8로 갔을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에다가 2를 더하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다 3을 더하면 5가 되고 5에다 4를 더하면 9가 되고 9에다 8을 더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죠? 9에다 8을 더하니까 17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20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17이 되고요. 다시 한번 1, 2, 3, 6, 8입니다. 1, 2, 3, 6, 8로 가면 여기만 볼까요? 여기서 6이 되죠. 6이 되고 6에다가 7을 더하니까 13이 되네요. 13. 여기서는 13이 되고 그 다음에 1, 2, 4, 6, 8이 되겠죠. 1, 2, 4, 6, 8로 가면 1에서 2로 가면 2, 2에서 4로 가면 7이 되고 7에서 6으로 가면 10, 그죠? 또 13이 되고 방금도 지금 보세요. 6과 13이란 게 이 노드 6에서 겹쳐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공식이 있었죠. 전진 패스일 때는 최대치가 해당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면 6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전진 패스는 13이 되는 거죠. 13에서 7을 가니까 20이 되네요. 그 다음에 1, 2, 4, 7, 8이 되겠죠. 자, 1, 2, 4, 7, 8은 2, 5, 7, 그 다음에 여기로 오니까 9, 9에서 8로 가니까 여기도 13이 되네요. 자, 주 경로라고 하는데요. 주 공정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상에서 시작 단계, 완료 단계까지 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 경로 또는 주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얘가 될 거거든요. 근데 1에서 2,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을 갈 때 보면 지금 제일 늦게 시작한 시간이 우리 LS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에서 4를 빼니까 16이 되고 20에서 7을 빼니까 13이 되고 그죠? 13에서 6을 빼니까 7이 되고 7에서 5를 빼니까 2가 되고 이렇게 후진 패스 할 때는 최소치가 만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를 보시면 우리가 주경로라 불렀던 요 과정이 있죠. 요 과정은 요 LS에서 ES를 빼게 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0에서 20을 빼면 0, 13에서 13을 빼도 0, 7에서 7을 빼도 0, 2에서 2를 빼도 0, 0에서 0을 빼도 0이죠. 이렇게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도 검은색 굵은 화살표로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검은색 굵은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주공정, 다른 말로 하면 주경로다. 주경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7에서 8번으로, 여기 8번에서 7번으로 거꾸로 갔어요. 16과 9가 나오죠. TE는 16, 그 다음에 TL은 여기서 안 하면 LS, ES가 나오는데, 자, TL은 16이에요. 그럼 TL에서 TE를 빼면 16에서 9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슬랙이라 부릅니다. 슬랙은 단계의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계의 여유는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의 여유, 자원이 최적으로 부해분된 상태를 얘기한다. 0의 여유라고 부르고요. 정의 여유는 남는다는 얘기죠. 즉 TL에서 TE를 뺐더니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잉 배분이 된 거고요. V의 여유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즉 주공정 자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도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 네트워크 일정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주공정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각 단계의 여유는 얼마입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주공정을 찾았을 때 주공정 순서로 맞는 것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측에 메모에다 갖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ERP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품질경영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비용 구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기울기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혹시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상시간, 정상비용, 긴급시간, 긴급비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비용을 투자했을 때는 정상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급할 때는 돈을 더 투자해서 시간을 짧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했을 때 단축 가능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용 구배라는 게 있는데 요 공식이 나올 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뺀 비용을 갖다가 정상 시간에서 긴급 시간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비용 구배라는 게 나온다. 즉 비용 대비 얼마만큼 시간을 아꼈냐 이거 되겠죠. 그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잘 다루진 않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가끔 1급에서 실제 여기 나오는 공식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우선순위 규칙이라는 건데요. 작업이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그죠?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작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작업장에서 어느 급한 일들을 갖다가 먼저 처리할지를 갖다가 알아본 게 작업의 우선순위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규칙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납기 우선순위부터 볼까요? 납기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기일이 가장 빨리 되어 있는 것부터, 그래서 약자는 EDD로 표현이 됩니다. Early Date Due라고 해가지고 납기일이 가장 빠른 작업부터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First In, First Out, 먼저 작업 지시가 나온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건데 어떤 책에서는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PT는 작업 시간이 짧은 거, 공정 순서 시간이 짧은 것부터 하겠다는 게 SPT. LPT는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 시간이 가장 긴 작업부터 처리하겠다. 옛날 거에 보면 있었죠. 그 다음에 최소 공정수를 가진 것부터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 가장 작은 순으로, 슬랙이 가장 작은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긴급률은 CR로 표현됩니다. CR. 크리티컬 레티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과 납품 시간의 비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1보다 작은 건 급한 거, 1이면 여기도 제가 표현해놨죠. 1이면 딱 맞게 생산 일정이 갖춰져 있는 거, 1보다 크면 일정보다 생산이 천천히 여유가 있는 거죠. CR이 1보다 크면 일정보다 빨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1보다 작을 때가 급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CR이 그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가 기준에 따른 작업 순서의 효율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요. 그게 여기 공식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거죠. 평균 완료 시간은 총 흐름 시간 나누기 작업수, 평균 낱개 지연은 총 낱개 지연 나누기 작업수, 낱개 지연 시간은 흐름 시간 빼기 낱개 시간, 평균 작업수는 총 흐름 시간은 총 낱개 작업 시간으로 나눠주면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총 흐름 시간이란 게 흐름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 시간이란 건 뭐냐면 작업 순서에 따른 시간의 누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총 완료 시간이란 것 자체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을 말하고요. 총 완료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평균 완료 시간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평균 작업수는 작업장 내에 머무는 작업 수가 많을수록 보관 장소가 많이 필요하고 작업장 내부가 혼잡해지기 때문에 작업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고요. 평균 낱개 지연은 낱개 지연 자체가 납품을 못했다는 거죠. 맞춰서 좀 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유효시간이란 거는 기계 또는 작업자가 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구해낼 수 있다. 원래는 공식에서 구하는 게 있다. 다음에 시험 우리 기출문제를 풀 때 공식이 나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우선순위 규칙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걸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슨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존슨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존슨의 알고리즘은 기계가 그죠? 두 대가 있는 거죠.
아니, 기계가 한 대인데 작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 작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일 작업장에서 다수의 작업을 해야 될 때. 근데 보통 지금 두 개짜리를 우리가 계산하는 건 존슨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작업을 더 넘어가서 작업장이 1과 2로 나눠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래서 잭슨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의 규칙은 우리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고 있고요. 존슨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한 게 오타가 하나 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9죠. 9. 여기가 9입니다. 자, 존슨의 알고리즘을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선 순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우리 품질계획 기사에서 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 작업 구분을 갖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놔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여기는 앞쪽에다가 기계 1이죠. 기계 1, 여기는 기계 2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배치를 시켜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가 뭐예요? 그쵸, 4네요. 4. 4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계 2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를 갖다가 제일 뒤쪽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이미 썼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뭐죠? 그쵸, 5가 있네요. 5가. 5도 마찬가지 뒤쪽에 있죠. 그러면 5를 지워주시고 C를 여기다 작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 2쪽에다가. 자, 그 다음에 다음 작은 걸 보니까 6이 있네요. 6을 그러면 어디다 배치해요? 기계 1이죠. 이번엔 앞쪽에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2를 썼고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B, 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작은 숫자를 각각의 그 숫자만큼의 칸을 그린 다음에 앞에는 기계 1, 뒤에는 기계 2에다 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위치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구한 거예요? 그죠? 작업의 순서를 먼저 해야 될 작업. E, B, D, C, A 순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근데 이 존슨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어요. 무슨 가정이냐? 이 기계에서 똑같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M1 작업이 끝나고 나야 M2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순서는 따로 적을게요. E, B, D, C, A, E, B, D, C, A 순으로 우선 정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먼저 우선은 작업 순서 0시간일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0시간일 때 제일 먼저 뭘 들어간다? 2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디서? M1 기계에서. 자, M1 기계에서 2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2 작업부터 들어가면 6시간 들어가겠네요. 그죠? 6시간을 이렇게 6시간 동안 작업이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이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B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B 8시간입니다. B 8시간이니까 누적이 얼마가 돼요? 누적은 14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작업을 들어갑니다. 11시간. D 작업 11시간이니까 25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작업이 들어가 있죠. 7시간. C 7시니까 32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이제 A 5시간이죠. 37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1 작업이 끝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또 2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만큼 요 부분을 우리가 슬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6시간 동안 기계가 못 돌아요. 무슨 기계를? M2 기계는. 그 M2 기계에 2부터 보겠습니다. 9시간 도겠죠. 9시간 돌면 6시간에서 9시간을 도니까 15가 되네요. 요만큼 들어가네요. 2가 15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2 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뭐죠? B죠. B는 8시간입니다. 8시간. 8시간이 들어가면 23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3시간. B가 23시간 동안 또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B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C는 C인가요? D네요. D는 10시간. 그러면 33시간까지 사용을 하겠네요. 이만큼 D가 33시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C 써볼까요? C 5시간. 5시간인데 38시간까지 C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시간이래요. 4시간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42시간이 되겠죠. 42시간 동안 A를 합니다. 자, 우연치 않게 지금 공정들이 1공정이 끝나고 2공정이 시작하는데 나머지는 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최초에 그죠? 2가 시작해서 끝나고 이 M2 기계에서 2가 들어갈 때까지 슬랙이 6시간 정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에 뭘 구하라는 게 나왔었냐? 순서를 구해봐라. 그 다음에 최종 완료 시간을 구해봐라. 42시간.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라? 슬랙이 몇 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1급에서 어렵게 나올 때 나왔던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품질계열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김에 알아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6강에다가 이 5강에다가 좀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라인 밸런싱까지 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밸런싱 에로 공정 보시면은 에로 공정이란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어 흐름을 막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 더 이상 생산을 갖다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힌 거죠. 그래서 전체의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작업장을 우리가 에로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버틀렉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병목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 그리고 공정의 시간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라고 부른다.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유효율이 떨어지는 공간을 유효율이 높이는 것으로 바꿔주는 걸 라인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밸런싱이 나오는데 작업 순서에 의한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을 공정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도표를 얘기한다. 시간의 불균형을 제거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라고 봤고요. 효율은 EB는 좀 크게 써볼까요? EB는 시그마 TI 시간을 모두 더하고 N 곱하기 Tmax, 그죠? T 공정 중에 가장 최대의 시간을 곱해서 나눠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라인 밸런싱 효율이라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불균형률이란 D도 나와요. D는 전체 100에서 이 B 값을 빼주면, 밸런싱 되어 있는 값을 빼주면 불균형률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험 문제는 이 라인 밸런싱 효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에 개정 확정해 보시면 제품별 배치에서 공정별 작업장량이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에 라인 밸런싱 유의 시간 내지 또는 과부하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병목 현상이라 부른다. 그리고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나왔네요. 공정 간에 평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력이 불평형되어 있거나 로트 크기가 다르거나 주문에 의해 작업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한 라인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나면 뒤에 작업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밸런싱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JI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